강대국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 새로운 전략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던 홍현익입니다.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창에서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것은 외교 정책을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념 중심의 편향된 외교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다 보니 권위주의 국가들하고 정면 대립하게 되고 우리의 국익은 오히려 뒷전에 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익에 입각한 국익을 증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 정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코리아 퍼스트 정책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코리아 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들은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차이나 퍼스트 폴리시를 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고요. 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내세웠죠. 세계 경제 4위를 달리고 있는 인도 역시 자이샹카르 독트린이라고 해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경제력으로 볼 때 세계 10위 내외인데요. 전쟁이 났을 때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을 주한미군 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첫째로는 경제력을 살리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군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정보, 통신, 그리고 감시 정찰 능력, 지휘 능력이라든지 작전 계획 능력 이런 것들을 증진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받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와 군사안보 부분에 있어서의 자각력 증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전방위 협력 외교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주변 4강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북한과도 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겠고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전쟁이 중단되는 대로 러시아하고도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또 그걸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면서 번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평화 통일로 지향해야 되겠죠. 만약에 한반도 주변의 안보 질서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로 고착이 된다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북중러에 대항하는 최전방의 어떤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미국에 방문하셔서 CSIS란 그 연구기관에서 연설하실 때 안미경중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경제 부분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에 대한 무역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하고만 협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4강 외교입니다. 주변 4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나라는 역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양적으로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질적인 내용으로 이제 동맹이 새롭게 더 발전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 사이버 안보라든지 우주 이런 데까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대외 전략의 중추로 계속 삼아 나가고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뒤이어서는 일본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지만 경제라든지 안보, 그리고 외교, 문화, 사회,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해서 협력을 증진한다는 것입니다. 방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를 잊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 이웃 강대국이자 우리와 이념은 달리하지만 대한민국의 무역과 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계속 증진해야 되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남북러 3자 경협이 매우 유망합니다. 두만강 유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철도 연결, 가스관 연결, 또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항만이라든지 공항 개발, 또 북극 항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러시아하고는 다양한 다자 협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러시아하고도 협력을 증진하는 실용 외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도 대통령께서 대북 정책의 주요한 기조를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를 존중하고 내정 간섭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매우 멉니다. 북핵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먼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전부 중단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해서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이런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왔고 또 앞으로도 또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강경 일변도 정책을 해서 북한은 한국을 적대적 교전 상태에 있는 다른 나라라고 하고 민족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류와 협력뿐 아니라 소통마저 다 단절한 상태입니다.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한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그 내정 간섭을 삼가면서 미래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새 적대적인 관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적대적인 관계를 나쁘지 않은 관계로 일단 만들고 그 단계를 거쳐서 좋은 관계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지향하고 그것이 이제 더 진행이 돼서 상호 간의 신뢰가 구축되고 협력이 강화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국가론을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인 관계로 바꿔서 설정한 것입니다. 교류나 접촉도 일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아무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신속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대화가 돼야 되고 서로가 약속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 채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9.19 군사합의 복원이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합의를 이뤄서 휴전선 인근에서의 군사활동도 중단하고 남북 공동 언어 수역 같은 것도 설정해서 서로 간의 이익을 호혜적으로 증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신속히 복원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정상회담이 될 때 그 사전에 한미 간의 긴밀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진전이 될 때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합자해서 여러 가지 경제 투자를 하는 방안 관광도 있고 자원을 개발할 수도 있고 북한의 인프라를 건설해 줄 수도 있고 또 의료시설이나 인도적인 지원하는 것도 한미 간에도 협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That's good.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Absolutely. 지금 한반도의 지금 긴장 상황을 완화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북핵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10월 달에는 북한에도 큰 행사가 있습니다. 당창건 80주년 행사라고 해서 이때 중국의 고위층이 방문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 전후에서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북미 간의 정상이 만나는 일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예견되는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는 10월 말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에 20여 개국의 세계 정상과 국제기구들이 참석하고 또 여기서 한중 정상회담이 9년 만에 개최될 수도 있고요.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까지도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요. 가능성은 그러나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20여 개국의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고 세계 초강대국들이 오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대외 경제 정책이라든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도 상당한 활력소와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을 동결부터 시키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생각입니다. 3단계 방안을 내세우면서 궁극적인 목표로 비핵화를 지정한 것은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결국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는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그 비핵화 여러 방안 중에서 우려를 가장 적게 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이미 1991년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되지 않았고 현재에 와서는 결국 사문화돼 버린 것입니다. 일단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면서 9.19 군사 합의도 복원시키고 남북 간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남북 간의 기본 조약 내지는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남북 간의 평화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 계층, 그리고 전 세대, 그리고 전 지역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그 모든 국민이 제안부터 실행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국민들이 참석하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헌법기구이자 민의를 집약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이런 대한민국 헌법기구입니다. 따라서 22,000명이 넘는 이 자문위원들이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서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평화 구상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코리아 퍼스트 실용외교, 선언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신뢰 우선의 대북 접근, 강대국 경쟁의 파고를 넘기 위한 유연한 외교적 자세, 그리고 한반도와 우리 사회 내부의 평화를 제도화하려는 장기적 비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우리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으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